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이미경입니다. 7년 전 64세 초등학교 행정직원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3월 33년간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해 주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딸 가족이 근사한 식당에서 축하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무얼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과 함께면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후 첫 번째 할 일로 은행에 갔습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되었어요. 친절한 은행원이 계산해 준 연 이자는 고작 30만 원. 월로 나누면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미경 씨,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남편은 이미 67살로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은 월 65만 원, 제 국민연금은 82만 원. 둘을 합쳐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죠. 특히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고 저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새로운 뭔가를 배워야겠다고. 그때 딸이 추천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모든 걸 유튜브로 배울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걸 검색해 보세요. 처음엔 요리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실버 세대를 위한 투자 강의라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영상의 강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어조차 낯설었어요. PER, EPS, 시가배당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메모장을 옆에 두고 단어마다 필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일시 정지를 누르고 검색했죠. 한 번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헷갈려서 딸에게 전화했는데 딸도 몰라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 석 달 동안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특히 실버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의 김현우 강사님 영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은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2018년 6월 드디어 첫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미경 씨, 그 나이에 주식이라니. 돈 다 잃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제가 석 달 동안 공부한 내용과 투자 계획을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허락해 주었어요. 첫 투자 종목은 KTNG였습니다. 담배 회사라서 조금 망설였지만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이었어요.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자가 됐구나. 그날 밤 설렘과 불안함으로 잠을 설쳤어요. 첫 투자 후 2달 만에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미경 씨, 주식 어떻게 됐어? 솔직히 저도 겁이 났지만 배운 대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배당을 노리는 거니까 주가 변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해 9월 온라인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황혼의 투자자들이라는 카페였는데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곳에서 78살의 이정훈 님을 만났습니다. 10년 경력의 배당 투자자로 제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이정훈 님은 미경 씨, 우리 나이에는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주가 정답이에요. 급하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꾸준히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점차 투자 종목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 KT.
모두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배당금을 가진 기업들이었어요. 2018년 12월 인생 첫 배당금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내가 번 첫 투자 수익이라 정말 기뻤어요. 그날 남편에게 맛있는 갈비를 사주며 자랑했죠. 보세요,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2019년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금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점점 투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경제 뉴스를 보고 보유 종목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변한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미경 씨가 경제신문을 보다니 세상이 정말 변했네. 저도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학교 행정실에서만 33년을 일했던 제가 이제는 배당률과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해 여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제 포트폴리오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잠시 불안했지만 카페 멘토님의 조언대로 우량주는 결국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2019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28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3만 원 정도였어요.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살펴보며 이 돈으로 매달 장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네라고 기뻐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3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 자산이 한 달 만에 30%나 증발했으니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멘토님이 화상 미팅을 제안하셨어요. 줌으로 만난 멘토님은 미경 씨,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위기는 지나갔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 덕분에 2020년 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제 자산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52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월 43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죠. 미경 씨, 당신은 은퇴했는데도 월급이 계속 오르네. 그해 처음으로 배당금으로 손녀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특별히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손녀에게 태블릿을 선물했는데 손녀가 너무 좋아해서 기억에 남아요. 2021년부터는 배당금 재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 효과를 노린 거죠.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이제 배당금이라도 쓰면서 즐기세요. 하지만 제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10년 안에 월 배당금 200만 원을 받는 것. 이 목표를 위해 절약하며 살았어요. 그해 여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던 무릎이 급격히 나빠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병원비로 1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어요. 미경 씨, 투자는 계속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때 남편의 지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수술 후 재활하는 3개월 동안 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누워서도 태블릿으로 유튜브 강의를 보고 전자책으로 투자서를 읽었어요. 아픈 중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때 배운 배당 성장주 전략이 이후 제 투자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780만 원에 도달했어요. 월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편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금액을 배당으로 받게 된 거죠. 그해 연말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배당금으로 지출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에게 말했죠. 앞으로 매년 이렇게 여행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을 때가 됐어요. 2022년에는 보유 종목을 더 다각화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물가와 함께 배당이 오르는 종목들에 관심을 뒀어요. 에너지, 통신, 필수 소비재 등 8개 업종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해 5월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 크게 반대했어요.
미경 씨 이제 68살인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4년간의 투자 성과와 계획을 보여주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잃지 말아요. 그 말에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2022년 여름 또 한 번의 시장 폭락이 있었지만 이번엔 덤덤했어요. 경험이 쌓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오히려 또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해 가을 주변 은퇴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에게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볼래요. 라고 말씀하셨죠. 2022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 92만 원 정도였어요. 그해 연말 큰딸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월급쟁이가 됐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단다. 대학생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주식 투자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손녀와 함께 기본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저는 69살이 되었고 투자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할 때는 주식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웃들은 저를 주식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해 봄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블로그를 해보는 건 어때요? 엄마 경험이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배당 투자 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서툴게 시작한 블로그였지만 비슷한 상황의 은퇴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2023년 5월 드디어 월 배당금이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달 받은 배당금이 정확히 102만 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뜻깊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남편이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경 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셨네요. 사실 그 말이 어떤 상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공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배당률만 좋은 주식이 아니라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했어요. 남편은 미경 씨가 이제 전문 투자자 같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2023년 가을 투자 카페에서 저를 멘토링해 주셨던 이정훈 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투자 여정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 블로그에 추모 글을 올렸고 그분이 즐겨 투자했던 종목 하나를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었어요. 2023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1,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월 평균 133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 3월 첫 분기 배당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연간 배당금은 1,800만 원, 월 평균 150만 원에 도달했어요. 7년 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지금 제 자산은 총 2억 8천만 원. 시작 자금인 1억 5천만 원에서 거의 2배로 늘었어요. 물론 중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에요. 국민연금 82만 원에 배당금 150만 원을 더하면 월 232만 원. 이제는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이었습니다. 64세 시작한 주식 공부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또한 투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은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합니다. 요즘은 블로그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은퇴자 모임에 초대되어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번은 동네 노인정에서 제 투자 이야기를 들은 74 할아버지가 이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부터 유튜브로 공부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투자 비결을 물으신다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꾸준한 공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배당주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급격한 성장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더 중요하니까요. 셋째, 배당금 재투자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재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지도 정말 중요했어요. 남편의 응원, 딸의 조언, 카페 멘토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나만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요? 투자금 3억 원, 월 배당금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서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년기 투자는 성장보다 안정과 배당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세요. 그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이미경입니다. 7년 전 64세 초등학교 행정직원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3월 33년간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해 주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딸 가족이 근사한 식당에서 축하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무얼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과 함께면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후 첫 번째 할 일로 은행에 갔습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되었어요. 친절한 은행원이 계산해준 연 이자는 고작 30만 원. 월로 나누면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미경 씨,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남편은 이미 67살로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은 월 65만 원, 제 국민연금은 82만 원. 둘을 합쳐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죠. 특히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고 저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새로운 뭔가를 배워야겠다고. 그때 딸이 추천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모든 걸 유튜브로 배울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걸 검색해 보세요. 처음엔 요리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실버 세대를 위한 투자 강의라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영상의 강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어조차 낯설었어요. PER, EPS, 시가배당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메모장을 옆에 두고 단어마다 필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일시 정지를 누르고 검색했죠. 한 번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헷갈려서 딸에게 전화했는데 딸도 몰라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 3달 동안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특히 실버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의 김현우 강사님 영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은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2018년 6월 드디어 첫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미경 씨, 그 나이에 주식이라니. 돈 다 잃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제가 석 달 동안 공부한 내용과 투자 계획을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허락해 주었어요. 첫 투자 종목은 KTNG였습니다. 담배 회사라서 조금 망설였지만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이었어요.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자가 됐구나. 그날 밤 설렘과 불안함으로 잠을 설쳤어요. 첫 투자 후 2달 만에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미경 씨, 주식 어떻게 됐어? 솔직히 저도 겁이 났지만 배운 대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배당을 노리는 거니까 주가 변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해 9월 온라인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황혼의 투자자들이라는 카페였는데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곳에서 78살의 이정훈 님을 만났습니다. 10년 경력의 배당 투자자로 제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이정훈 님은 미경 씨, 우리 나이에는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주가 정답이에요. 급하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꾸준히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점차 투자 종목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 KT. 모두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배당금을 가진 기업들이었어요. 2018년 12월 인생 첫 배당금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내가 번 첫 투자 수익이라 정말 기뻤어요. 그날 남편에게 맛있는 갈비를 사주며 자랑했죠. 보세요,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2019년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금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점점 투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경제 뉴스를 보고 보유 종목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변한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미경 씨가 경제신문을 보다니 세상이 정말 변했네. 저도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학교 행정실에서만 33년을 일했던 제가 이제는 배당률과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해 여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제 포트폴리오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잠시 불안했지만 카페 멘토님의 조언대로 우량주는 결국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2019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28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3만 원 정도였어요.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살펴보며 이 돈으로 매달 장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네라고 기뻐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3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 자산이 한 달 만에 30%나 증발했으니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멘토님이 화상 미팅을 제안하셨어요. 줌으로 만난 멘토님은 미경 씨,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위기는 지나갔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 덕분에 2020년 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제 자산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52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월 43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죠. 미경 씨, 당신은 은퇴했는데도 월급이 계속 오르네. 그해 처음으로 배당금으로 손녀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특별히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손녀에게 태블릿을 선물했는데 손녀가 너무 좋아해서 기억에 남아요. 2021년부터는 배당금 재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 효과를 노린 거죠.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이제 배당금이라도 쓰면서 즐기세요. 하지만 제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10년 안에 월 배당금 200만 원을 받는 것.
이 목표를 위해 절약하며 살았어요. 그해 여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던 무릎이 급격히 나빠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병원비로 1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어요. 미경 씨, 투자는 계속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때 남편의 지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수술 후 재활하는 3개월 동안 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누워서도 태블릿으로 유튜브 강의를 보고 전자책으로 투자서를 읽었어요. 아픈 중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때 배운 배당 성장주 전략이 이후 제 투자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780만 원에 도달했어요. 월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편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금액을 배당으로 받게 된 거죠. 그해 연말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배당금으로 지출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에게 말했죠. 앞으로 매년 이렇게 여행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을 때가 됐어요. 2022년에는 보유 종목을 더 다각화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물가와 함께 배당이 오르는 종목들에 관심을 뒀어요. 에너지, 통신, 필수 소비재 등 8개 업종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해 5월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 크게 반대했어요. 미경 씨, 이제 68살인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4년간의 투자 성과와 계획을 보여주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잃지 말아요. 그 말에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2022년 여름 또 한 번의 시장 폭락이 있었지만 이번엔 덤덤했어요. 경험이 쌓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오히려 또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해 가을 주변 은퇴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에게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볼래요. 라고 말씀하셨죠. 2022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 92만 원 정도였어요. 그해 연말 큰딸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월급쟁이가 됐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단다. 대학생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주식 투자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손녀와 함께 기본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저는 69살이 되었고 투자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할 때는 주식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웃들은 저를 주식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해 봄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블로그를 해보는 건 어때요? 엄마 경험이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배당 투자 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서툴게 시작한 블로그였지만 비슷한 상황의 은퇴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2023년 5월 드디어 월 배당금이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달 받은 배당금이 정확히 102만 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뜻깊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남편이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경 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셨네요. 사실 그 말이 어떤 상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공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배당률만 좋은 주식이 아니라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했어요. 남편은 미경 씨가 이제 전문 투자자 같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2023년 가을 투자 카페에서 저를 멘토링해 주셨던 이정훈 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투자 여정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 블로그에 추모 글을 올렸고 그분이 즐겨 투자했던 종목 하나를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었어요.
2023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1,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월 평균 133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 3월 첫 분기 배당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연간 배당금은 1,800만 원, 월 평균 150만 원에 도달했어요. 7년 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지금 제 자산은 총 2억 8천만 원. 시작 자금인 1억 5천만 원에서 거의 2배로 늘었어요. 물론 중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에요. 국민연금 82만 원에 배당금 150만 원을 더하면 월 232만 원. 이제는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이었습니다. 64세 시작한 주식 공부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또한 투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은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합니다. 요즘은 블로그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은퇴자 모임에 초대되어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번은 동네 노인정에서 제 투자 이야기를 들은 74 할아버지가 이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부터 유튜브로 공부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투자 비결을 물으신다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꾸준한 공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배당주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급격한 성장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더 중요하니까요. 셋째, 배당금 재투자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재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지도 정말 중요했어요. 남편의 응원, 딸의 조언, 카페 멘토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나만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요? 투자금 3억 원, 월 배당금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서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년기 투자는 성장보다 안정과 배당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세요. 그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이미경입니다. 7년 전 64세 초등학교 행정직원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3월 33년간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해 주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딸 가족이 근사한 식당에서 축하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무얼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과 함께면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후 첫 번째 할 일로 은행에 갔습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되었어요. 친절한 은행원이 계산해준 연 이자는 고작 30만 원. 월로 나누면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미경 씨,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남편은 이미 67살로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은 월 65만 원, 제 국민연금은 82만 원.
둘을 합쳐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죠. 특히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고 저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새로운 뭔가를 배워야겠다고. 그때 딸이 추천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모든 걸 유튜브로 배울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걸 검색해 보세요. 처음엔 요리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실버 세대를 위한 투자 강의라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영상의 강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어조차 낯설었어요. PER, EPS, 시가배당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메모장을 옆에 두고 단어마다 필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일시 정지를 누르고 검색했죠. 한 번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헷갈려서 딸에게 전화했는데 딸도 몰라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 석 달 동안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특히 실버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의 김현우 강사님 영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은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2018년 6월 드디어 첫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미경 씨, 그 나이에 주식이라니. 돈 다 잃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제가 석 달 동안 공부한 내용과 투자 계획을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허락해 주었어요. 첫 투자 종목은 KTNG였습니다. 담배 회사라서 조금 망설였지만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이었어요.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자가 됐구나. 그날 밤 설렘과 불안함으로 잠을 설쳤어요. 첫 투자 후 2달 만에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미경 씨, 주식 어떻게 됐어? 솔직히 저도 겁이 났지만 배운 대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배당을 노리는 거니까 주가 변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해 9월 온라인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황혼의 투자자들이라는 카페였는데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곳에서 78살의 이정훈 님을 만났습니다. 10년 경력의 배당 투자자로 제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이정훈 님은 미경 씨, 우리 나이에는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주가 정답이에요. 급하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꾸준히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점차 투자 종목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 KT. 모두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배당금을 가진 기업들이었어요. 2018년 12월 인생 첫 배당금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내가 번 첫 투자 수익이라 정말 기뻤어요. 그날 남편에게 맛있는 갈비를 사주며 자랑했죠. 보세요,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2019년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금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점점 투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경제 뉴스를 보고 보유 종목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변한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미경 씨가 경제신문을 보다니 세상이 정말 변했네. 저도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학교 행정실에서만 33년을 일했던 제가 이제는 배당률과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해 여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제 포트폴리오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잠시 불안했지만 카페 멘토님의 조언대로 우량주는 결국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2019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28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3만 원 정도였어요.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살펴보며 이 돈으로 매달 장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네라고 기뻐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3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 자산이 한 달 만에 30%나 증발했으니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멘토님이 화상 미팅을 제안하셨어요. 줌으로 만난 멘토님은 미경 씨,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위기는 지나갔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 덕분에 2020년 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제 자산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52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월 43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죠. 미경 씨, 당신은 은퇴했는데도 월급이 계속 오르네. 그해 처음으로 배당금으로 손녀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특별히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손녀에게 태블릿을 선물했는데 손녀가 너무 좋아해서 기억에 남아요. 2021년부터는 배당금 재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 효과를 노린 거죠.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이제 배당금이라도 쓰면서 즐기세요. 하지만 제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10년 안에 월 배당금 200만 원을 받는 것. 이 목표를 위해 절약하며 살았어요. 그해 여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던 무릎이 급격히 나빠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병원비로 1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어요. 미경 씨, 투자는 계속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때 남편의 지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수술 후 재활하는 3개월 동안 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누워서도 태블릿으로 유튜브 강의를 보고 전자책으로 투자서를 읽었어요. 아픈 중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때 배운 배당 성장주 전략이 이후 제 투자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780만 원에 도달했어요. 월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편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금액을 배당으로 받게 된 거죠. 그해 연말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배당금으로 지출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에게 말했죠. 앞으로 매년 이렇게 여행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을 때가 됐어요. 2022년에는 보유 종목을 더 다각화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물가와 함께 배당이 오르는 종목들에 관심을 뒀어요. 에너지, 통신, 필수 소비재 등 8개 업종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해 5월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 크게 반대했어요. 미경 씨, 이제 68살인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4년간의 투자 성과와 계획을 보여주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잃지 말아요. 그 말에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2022년 여름 또 한 번의 시장 폭락이 있었지만 이번엔 덤덤했어요. 경험이 쌓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오히려 또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해 가을 주변 은퇴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에게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볼래요. 라고 말씀하셨죠. 2022년 12월 연간 배당금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 92만 원 정도였어요. 그해 연말 큰딸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월급쟁이가 됐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단다. 대학생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주식 투자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손녀와 함께 기본적인 투자 공부를